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 변영진입니다. 이번에 전유진 위원과 배세호 위원과 함께는 LNG 인덱스 자료 파트 2 조선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제목은 조선 중국의 침투가 시작됐다라고 다소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는 조선 쪽에서는 LNG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목에 좀 뜻이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의 그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다른 선종하고 비슷하게 LNG에서도 중국의 침투가 실제로 시작됐다는 좀 그런 경각심을 주는 내용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LNG 운반선의 인도 기준 점유율은 올해 10%가 안 되는 7%를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28년도에는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30% 이상, 최대 37%까지도 중국의 인도 점유율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수요 전망에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앞서 전유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파트 1에서 LNG의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고 LNG 운반선의 화물인 LNG의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LNG 운반선의 발주 전망, 즉 수요 전망에는 큰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공급입니다. 중국의 공급량을 늘리면서 LNG 운반선의 전 세계적인 공급 능력이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굉장히 좀 균형을 맞추고 있는 LNG 운반선의 수요 공급을 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발주량은 연간 한 57척에서 62척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중국이 공급 능력을 연간 한 30척 정도씩까지 증가를 시킬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공급 능력이 90척까지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공급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자 위주였던 LNG 운반선 시장이 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변곡점, 그리고 중국의 침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한국이 LNG 운반선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자료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LNG라는 연료, LNG라는 그런 에너지원 자체가 굉장히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중간적인 그런 브릿지 연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수소 연료, 그리고 그 이전에 메탄올과 암모니아, 그런 것들로 연료의 트렌드, 그리고 화물의 트렌드가 변할 텐데, 그때마다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다시금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LNG에서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다시 한국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번 보시면 대형 탱커 그리고 그림 5번의 대형 컨테이너 선에서는 이미 중국의 점유율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중국의 점유율이 탱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주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이 있지만 중국의 점유율은 이미 30%를 계속 넘겨왔고, 대형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 점유율의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인도 기준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수주 점유율은 이미 그보다 한 2, 3년 전에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 1번에서 예측을 하는 그럼 이제 자료의 핵심인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중국의 점유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LNG 운반선 건조를 포기한 이후로 중국과 한국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인데,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그림 2번에서 보시면 작년에 대량의 LNG 운반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를 쌓았고, 이 잔고로 정상적으로 인도를 하게 될 경우에 2028년도에는 인도 점유율이 30%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 추이를 보면은 과거의 발주 추이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60척 정도의 발주가 나왔었고,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180척에 가까운 발주가 전 세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주 추이 또한 향후 한 5년 정도 연평균 57척에서 교체 수요까지 감안하면 62척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NG 플랜트의 그런 건조에 기반해서 거기에 필요한 LNG 운반선의 척수가 계산된 거고요. 현재 확정돼서 건설 중인 LNG
플랜트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설계 중인 플랜트 그리고 제한 중인 플랜트의 절반 정도씩만 가동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정도의 척수가 나오고 만약에 그런 가동률 그러니까 FID 그런 투자 결정 자체가 더 높아질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척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현재 설계 중이거나 제한 중인 프로젝트의 절반이 FID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척수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LNG 운반선의 현재까지 인도 실적을 보면 중국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중국 조선소였던 후동중하의 그런 인도 실적은 30척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에 비해서 한국 조선소 3군데, 빅3의 건조 실적은 3군데 모두 100척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림 8번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도 실적이 적었던 중국 조선소가 수주 잔고를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특히 후동중하의 경우에는 44척으로 현대삼호중공업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쌓았고 현재까지 잔고가 없었던 그런 4개의 중국 조선소가 신규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소의 5개 조선소가 LNG 운반선의 수주 잔고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선소가 수주한 그런 LNG 운반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펴보자면 선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부분 중국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 2번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중국계가 아닌 선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국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표 4번에서 보시다시피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 그리고 덴마크 셀시어스 쉬핑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선주들은 중국이 관련된 중국이거나 혹은 중국과 JV 혹은 컨소시엄을 맺은 선주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일본 선주들이 중국과 연합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LNG 수입량을 늘리면서 LNG 플랜트의 지분율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중국이 지분을 투자한 그런 LNG 플랜트의 운송을 중국계 선사가 맡게 되고 그 중국계 선사들은 중국계 조선소에 또 발주를 하게 되는 이런 순환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일본 선사와 그렇게 지분 투자를 더 같이 하면서 공동으로 발주를 하는 형태가 최근에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선사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조선소에 많이 발주를 하던 MOL, 미쯔비시 OSK 라인 그리고 NYK, K라인 이런 선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사들이 중국의 공동의 형태지만 발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 선사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인도를 받게 되는 2025년 이후가 되면은 중국계 선사가 아닌 다른 국적사, 즉 일본을 포함한 그런 국적사들도 조금 더 중국의 조선소의 LNG 건조를 신뢰를 하게 되고 고려를 향후 그런 조선소로 건조 조선소로 더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현재 그 조선소 그리고 특히 LNG 운반선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 때 굉장히 좀 캐파를 늘렸던 상황인데 한국조선소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캐파 증설이 있었습니다. 슈퍼사이클 즉 2003년에서 한 2008년경에 굉장히 조선소 수를 많이 늘렸다가 그 이후로 거의 10년간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고 현재 중국의 조선소 캐파는 전성기 때의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특성상 이미 늘어난 설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드라이도크라던가 대형 크레인 같은 것들을 당장 처분하거나 드라이도크를 메꾸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추정컨대 설비들의 대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 줄어든 것은 이제 인력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선업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2023년 6월 기준 20%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조선업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즉 조선업에 투자를 해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실업률에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반도체업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 다소 소외되어 왔던 조선업을 중국 입장에서도 다시금 국가적으로 지원할 만한 명분이 이제 생겼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2017년 이전에 그래서 중국의 그런 정책적 흐름을 보면은 이 표 5번에서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대부분 2017년도 이전에 이제 국가적 정책은 구조조정에 집중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정책, 2018년도 이후의 정책 파란색 글씨로 표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구조조정을 이제 끝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조선소 그리고 친환경, 녹색 이런 부분으로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정책 자체가 조선소 선진화로 방향이 바뀌었고 그래서 중국 조선소 자체도 거의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고 이제 시장 상황으로서도 중국이 LNG 운반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설비 투자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10번, 11번 보시다시피 LNG 운반선용 암벽을 확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카타르 그 LNG 운반선용 설계 인증을 획득을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일 수 있고 중국이 현재 한 5척에서 한 6척 정도라고 추정되는 건조 능력을 2028년도까지는 후동중화 조선소의 경우에 10척에서 12척까지 확대할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중국 국가적으로는 2028년까지 30척으로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을 확보를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획대로 다 진행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중에서 절반만 확보를 하더라도 현재 굉장히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LNG 운반선의 시장 상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LNG 운반선 건조는 한국만 빼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선주로서도 그런 옵션이 더 생긴다는 점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 있고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GTT,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GTT 혹은 이제 감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급 같은 경우도 중국 조선소가 LNG 운반선을 건조하게 되면 새로운 고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빼고는 모두가 중국 조선소가 LNG 운반선을 더 많이 잘 짓는 걸 원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GTT에서도 최근에 그런 신규로 LNG 운반선을 수주한 4개 조선소와 기술 계약을 맺고 다 그 화물창 기술을 제공을 하기로 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중국의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의 증가라는 것은 결코 좀 우습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후동중화 조선소의 그런 건조 능력을 봤을 때 실제로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과거에는 한 건조 기간이 그림 17번 보시다시피 한 50개월을 넘겼는데 최근에 건조되는 그런 선박들을 보면은 30개월이 안 되는 즉 한국 조선소 표준 공기라고 일컬어지는 28에서 30개월을 거의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능력 자체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기간에 이제 건조 척수 자체가 최대 4척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도 보여지지만 앞으로 그래서 건조 그 스케줄 자체가 25년, 26년에 10척이 넘는 LNG 운반선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공사 반복을 하다 보면은 한국 조선소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좀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소가 우위인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운반선이 궁극적인 그런 친환경선은 아닙니다. LNG라는 연료 자체가 다른 기존의 그런 선박에 비해서 다른 그런 기존의 화석 연료에 비해서 그런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은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산화탄소는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탄올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소까지 연료와 그런 화물의 트렌드는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조선소가 LNG 운반선에 이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거는 사실은 일본 조선소가 그런 모스 타입에서 멤브레인 타입으로 전환할 때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최근에 도태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치고 들어온 거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기술 변화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든지 그런 초기 단계에 있는 선박들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인증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LNG 운반선이 당분간은 대세가 될 테지만 그런 연료 트렌드나 화물이 바뀔 때
기술 변화를 바로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조선소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런 변화에 따라서 한국조선소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시간차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뭐 궁극적인 친환경 연료들이 대세가 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기술적인 장벽도 있고 또 발주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는 선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세가 되기 전에 LNG 운반선에서 중국이 점유율을 좀 차지하면서 당분간은 좀 한국조선소를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보고서의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LNG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LNG 운반선과 비슷하게 FLNG, 즉 LNG FPSO에서도 중국조선소가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형식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FLNG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좀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우세에 있는 뭐 그런 선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건조되거나 건조되고 있거나 건조된 FLNG 8척 중에 4척에 삼성중공업이 관여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척은 하나오션, 그리고 나머지 2척은 와이슨이라는 중국 조선소가 지금 건조를 했거나 하고 있는데, 이 와이슨이라는 조선소의 좀 약진이 눈에 띕니다. 이 조선소의 모회사가 와이슨 엔지니어링이라는 육상 플랜트 경험이 있는 회사고, 와이슨 조선소 자체는 2008년 슈퍼사이클의 막바지에 이렇게 건설이 돼서 지금까지 설비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소인데, 크기는 야드를 2개 보유하고 있고 크기는 삼성중공업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위성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드라이도크와 또 굉장히 큰 골리앗 크레인, 그리고 옥내 작업장, 조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필수 설비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바둑판 형식의 굉장히 잘 정비된 레이아웃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적인 조선소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 조선소에서 문제는 수주 장고가 현재 2척밖에 없습니다. FLNG 한 척과 소형 FSRU 한 척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은 수주 장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해양 쪽에서는 유리한 입장인 게, 삼성중공업이 이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야드 캐파를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해양 프로젝트와 동시에 상선을 1년에 30척, 40척 가까이 인도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소스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해양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는 환경이지만, 이 와이슨 조선소의 경우에는 오로지 FLNG 한 척에 모든 양량을 집중해서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그 특성상 상선의 몇 배에 달하는 인력이나 설비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그런 산업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수주 장고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그래서 한 척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제대로 바로 건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육상 경험은 있지만 해상 경험은 없고, 해상 플랜트의 경우에는 육상하고는 다르게 공간과 무게의 제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설계적인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와이슨 조선소는 그게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수주한 FLNG의 스틸 커팅을 올해 7월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설계 기간을 보여줬는데, 이는 한국조선소의 통상적인 설계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추정컨대 굉장히 설계의 성숙도를 포기하고 생산해서 이것을 커버하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거고, 제작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자재 재발주, 그리고 재설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낭비가 많은 전략이긴 하지만, 한국조선소는 시행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중국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면서라도 이렇게 경험을 쌓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척 대형 FLNG를 제대로 건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해양 플랜트의 경우에는 그런 LNG 운반선하고는 다르게 한 척만 건조를 하더라도 굉장한 경험으로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수주권에 있어서는 중국 조선소도 어느 정도 좀 실질적인 선주의 입장에서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런 한국에서 대부분 삼성중공업에서 수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됐던 델핀 FLNG가 6척 정도가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1호선은 거의 삼성이 수주를 할 걸로 실제로 예상을 하고 있고,
2호선도 삼성이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2호선의 프리피드, 즉 초기 기본 설계를 이 와이슨 조선소가 가져갔습니다. 물론 설계 계약을 했다고 해서 건조 계약까지 여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데 설계 계약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동요가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향후에 특히 이제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선주와의 협상에서 좀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여기서도 뭐 여전히 뭐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여전히 지금 고려되고 있는 FLNG 대부분의 FLNG에서는 삼성중공업이 피드 중이거나 유력하게 고려가 되고 있고요. 중국조선소가 이 중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지금 건조 중인 FLNG를 한 3년 후까지 제대로 건조를 하고 경험을 제대로 쌓으면 앞으로는 선주들의 실질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돼서 한국 조선소를 3년에서 한 5년 이후부터는 좀 위협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LNG 운반선과 FLNG에 대해서 중국의 침투가 시작됐다는 제목으로 뭐 다소 자극적이지만 좀 시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중국의 침투는 이미 거의 20년 전부터 다른 선종에서부터도 시작이 됐고 아직까지도 중국이 뭐 다 따라왔다 안 따라왔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점은 다른 선종에서 이미 뭐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LNG 운반선에서는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국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당장 뭐 올해, 내년에 중국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온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그런 글로벌 선사들의 발주를 받고 조금 더 한국의 점유율을 잠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좀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